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매 탈탈탈의 설춘환입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 급락 후 급등,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이제 방향타를 좀 정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아파트 가격을 결정짓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제 금리, 그리고 경기,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불확실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가 동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시장이 불확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지,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경매 재테크를 꼭 여러분들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에는 재건축 아파트가 답이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재건축 또는 재개발, 이런 아파트 상당히 좋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면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관련된 그런 부동산들이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아파트는 광명시 아파트입니다. 광명시의 역세권,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을 할 아파트들입니다.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광명시 같은 도시를 좀 이해하겠다고 한다면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그 내용의 공간구조 구상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여러분 여기가 이제 광명, 안양, 서울, 부천, 시흥. 사실상 광명은 뭐 거의 서울과 붙어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DDD도 같이 서울과 같이 공의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광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중간에 산이 있습니다. 도덕산, 구름산, 가악산.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높죠. 예. 그리고 이 산을 중심으로 오른쪽, 여기 여러분 철산동이죠. 철산역이 있고요. 철산, 한소와 광명도심, 이제 KTX역 광명역이 있는 곳이고요. 추후에 또 이제 미래가치는 이쪽 노원사, 예, 이쪽이 좀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인프라는 아마도 가장 좋은 곳은 여기, 예, 그리고 여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경매 나온 물건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의 물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 유찰된 광명시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아마도 이제 하나는 두 번, 또 하나는 한 번 유찰된 그런 아파트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경매 상식 하나 간단히 좀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매각과 개별 매각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가령 뭐 설춘환이 A라는 사람한테 판결을 받았다. 예, 판결을 받았다. A는 설춘환한테 3억 원을 지급하라. 근데 이제 A가 같은 관할에 이를테면 아파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가령 강남구에 아파트하고 서초구에 빌라를 갖고 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이제 관할법원이 같거든요. 그래서 설춘환이가 A한테 받은 판결문에 기해서 요 두 개의 아파트와 빌라를 한 방에 묶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법원이 통상 이런 물건들은 따로따로 팔아요. 그래서 사건 번호는 만약에 뭐 2023 타경 11번, 물건 번호 1번, 물건 번호 2번, 예, 이렇게 이제 개별로 판다, 개별 매각. 반면에 이제 일괄 매각은 어떤 경우에 하냐면, 통상 이제 아까 설춘환이 A에 대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A가 갖고 있는 고양시에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이를테면 논인데 뭐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예. 이렇게 이제 하나로 파는 것이 좋겠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건 번호 1, 2, 3, 4를 주지 않고 통으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사건 번호 2023 타경 뭐 119번. 물건 번호 1번. 예. 요 네 개를 한 방에. 요걸 이제 우리가 통상 일괄 매각이라고 한다. 통상 보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개별 매각을 하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괄 매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게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매 물건은 광명시 하안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하안동의 아파트. 광명시는 여러분 관할법원이 안산지원입니다. 그래서 담당은 안산지원 경매 6개, 2022 타경 63344. 여기까지가 사건 번호, 양가로 1번, 물건 번호. 하안주공 아파트고요. 17평형. 전용 면적은 12.49, 대지권은 9.08. 감정가 5억 2,800인데 두 번 유찰된 이번 최저가
감정가 대비 49%, 반값이죠.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 어쨌거나 감정평가 시점은 2023년 1월 12일. 그때부터 이제 가격이 어떤 흐름인가 따라서 중개업소 한 세 군데 가서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가서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복도식의 아파트고요. 막상 가보면 지하 주차장이 거의 없죠. 그래서 주차난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새 아파트에 대한 로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도로 놓고 본다면 여기에 있는 거죠. 약간 뭐 대단지 아파트 같고요. 7호선 철산역에서 도보로 한 15분, 20분, 마을버스 타면 곧바로 올 것 같고 1호선 독산역에서도 걸어서 한 15분, 20분. 주위에 초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철망산 근린공원 등이 있어서 인프라는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철산역 근처에 어떤 먹자골목, 그다음 편의시설 또는 이제 차를 가지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광명역 근처에 또 많은 편의시설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아파트는 어쨌거나 15층에 위치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층에 15층, 꼭대기층인 거니까 이를테면 층간소음 싫어하는 분들 선호도 있을 것 같고 보존 등기가 89년 11월 9일 우리가 이제 준공하고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이제 그 타이밍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거지는 농협은행의 근저당권 2020년 1월 17일자 낙찰되면 소멸주의에 의해서 모두 소멸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다. 체납관리비가 없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권리 분석에 문제가 없지 않나. 자, 그래도 여러분 권리 분석은 요거 하나는 봐야 되겠죠. 매각 물건 명세서 매각기일이 7일 안에 남았을 때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다. 그러면 떠안을 임차인이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커멘트가 없으니까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장 답사 제대로 해야 되겠죠. 지역 분석, 물건 분석, 뭐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 제대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같은 면적이죠. 9월달 2억 7천, 3억 7천5백, 3억 8천. 지금 요 2억 7천은 약간 좀 애매한 가격이죠. 왜냐하면 전부 다 3억 한 5, 6천 이상 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 최저가 2억 원대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중개사무소 한 세 군데 들러서 이 지역의 어떤 호재 또는 악재 또 재건축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시세의 흐름 그 다음에 이제 매물의 개수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또 관리사무소 가서 체납관리비 등등 다양한 내용을 꼭 확인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철산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철산동의 아파트 사실 뭐 광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철산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역시 이제 안산지원 경매 1개 2022 타경 57141 물건번호 1번 철산동의 주공아파트 13단지입니다. 상당히 좋죠. 13단지, 14단지 지하철역에서 뭐 도보로 1분 거리인 거니까 상당히 매력적이다. 공급면적 42평형, 전용 36, 대지권이 22.96이니까 와 상당히 쾌적할 것 같고 나중에 재건축을 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14억인데 한번 유찰돼서 10억 2,900만 원. 뭐 일단 시세가 얼마인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요 아파트 경매는 뭐 이를테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받을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유물 분할. 이 아파트가 아마 4명의 지분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요거 나누자. 근데 이제 아파트니까 현물로 나누기 어려우니까 그냥 몽땅 경매 들어가서 낙찰되면 4명한테 각각의 지분 비율대로 배당이 되는 그런 아파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이제 사진들. 일단 좀 앞에를 보면 좀 오래된 아파트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일단 위치는 상당히 좋네요. 그죠? 철산역. 철산 로데오 거리, 그 다음에 편의시설 등등이 있고, 대단지,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요. 곧바로 이제 안양천. 그래서 입지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앞서서 제가 13단지, 14단지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3단지와 12단지가 가장 좋은 단지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아파트는 1986년산, 30년 지났죠? 그러니까 재건축 할 수 있다. 아마도 일정한 부분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현장에 가서 중개사무소 한 세 군데 들러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5층 중에 4층 좋고 전용 36 좋고 대지권도 좋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자, 이 사건은 어쨌거나 이제 형식적인 경매. 그래서 청구 금액이 없죠. 돈 받자라고 한 경매가 아니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한 경매인 것이니까요. 특별히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이제 아마도 소유자들이 점유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자, 역시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조사된 임차 내역 없다. 특별히 커멘트 없다. 그러면 이제 권리상 문제는 전혀 없다. 그런데 우리는 현장 가서 지역 분석, 물건 분석, 그 중에서도 이제 재건축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을까,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시세, 흐름,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국토부 실거래가를 봤더니 요 면적 3월 달에 12억 정도. 그러면 지금은 아마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가서 한번 체크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경매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는 우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자주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매는 저희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책을, 주식은 알짜 주식 선정도와 와우까지 이런 책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번 유찰된 광명시 아파트 두 건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재건축 연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 또 하나는 철산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아주 매력적인 재건축 단지가 아닐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현장에 한번 가보자. 임장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하다. 그런 가운데 굉장히 싸게 낙찰받는 경매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론과 실전에 강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경매는 경매. 탈탈탈.